네,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사들과 함께 선거 판세를 살펴보는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원영섭 국민의힘 선대위 미디어 법률단장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무소속 김상욱 의원 얘기부터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틀째 호남 표심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호남까지 내려가서 김상욱 의원이 같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보수주의자이자 참된 진보주의자가 이재명 후보다. 이 후보가 대통령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먼저 국민의힘에서 탈당했으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거 보실 때? 뭐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여론조사 결과가 뭐 국민의힘한테 조금 유효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그 보수 진영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뭐 윤여준 전 그 장관도 있고 그리고 이병태 교수도 있고 뭐 이런 예.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넘어갈 때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섭섭하기도 하고 앞으로 좀 같이 이 보수 진영 내에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 김상욱 의원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 지금까지 계속 국민의힘에 있었나 조금 일찍 지금 민주당에 가야 됐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은 당원들이 빨리 탈당을 해라. 왜 그 윤리위 징계 안 하냐. 이런 그 빗발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그 어떤 분보다 뭐 서운함은 덜하다. 또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 유세차에 올라왔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김상욱 의원 소개하면서 안으면서 잘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저는 김상욱 의원의 비상계엄 이후의 행보를 보면서 저랑 동갑인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하면서 정의롭게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분이 당이 소속에 상관없이 좋은 정치를 계속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하면서 좋은 정치의 리더십을 뭔가 보여주는 표상이 되기를 사실 마음속으로는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국민의힘 내에서 뭐 왕따부터 해서 소외되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런 구태당에서는 내가 좋은 정치 할 수 없다.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예. 그것이 탈당으로 연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도 1분 스피치를 강단 위에서 올라가서 했는데 본인은 일하고 싶은 열정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념의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보수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김상욱 의원이 뭐 무소속으로 있던 아니면 민주당으로 오시던 아니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든 저는 상관없이 이런 분들이 울산에서 계속 지역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계속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 정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마음속으로는 어려움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신변의 위협도 겪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합니다. 좋은 정치 해주시길 20대 국회에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경기 충청을 돌면서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세 도중에 이재명 후보를 직접 겨냥을 해서 광교 신도시 개발로 수사받은 적도 없고 아내가 법카 쓴 일도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재명 후보 때리기 전략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지율도 답보 상태고 내부에서의 그런 보수의 지지자들도 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이런 비상과 탄핵 그리고 이런 내란의 어떻게 하면은 그 강을 넘어서 그들이 건전한 보수가 될 것인가.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아젠다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예. 저는 뭐 민주당에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잘해야 또 민주당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김문수 후보의 이런 발언들이 사실은 지지에 아니면은 국민의힘을 다시 신뢰로 가는 데 있어서 별로 득될 게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전히 별로 감동 있는 연설이나 아니면 어디를 가던 간에 이게 뭔가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그냥 상대당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우리 정치가 답답하다 하면서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득이 되지 않는 메시지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뭐 덮어놓고 네거티브를 하면 흔히 말하는 뭐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경기도지사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또 할 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각각의 어떤 개발 업적이나 이럴 때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많이 겹치고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포지티브한 부분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한 부분과 대조가 될 때는 그거는 뭐 단순한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선거에서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뭐 광교 신도시 개발 사업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판교 신도시도 개발하고 뭐 용인, 평택 반도체 부지 개발했을 때도 뭐 본인도 물론이지만 그 측근들도 이런 그 구설수에 오른 저기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청렴하다는 거는 공직자의 본분을 지켰다는 면에서 그거는 단순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포지티브를 지금 하는 전략이다. 그 포지티브에 네거티브가 이재명 대표의 네거티브가 걸린다라는 게 공교로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서울 충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 유세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뒤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자세히 분석을 하면 서울, 충청, 경기도는 꽤 높아요. 일부 서울 관련한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기도 하고 충청 관련한 여론조사도 앞서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빠져 있는 거는 영남권, TK, PK의 지지율이 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김문수 후보보다는 국민의힘의 어떤 회초리를 드시는 영남 민심이 약간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얹어서 말씀드리면 예.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은 10년 전, 2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신 최근에 그런 정치적 환경을 봤을 때는 사실은 최근에 정치 환경이 더 나빠지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로 정치의 사법화가 되는 환경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예. 또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갑툭튀 후보잖아요. 지금 대선 후보급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증에 있어서 뭔가 세간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는 적었다라는 면이 예.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깨끗하다기보다는 그동안에 그 검증할 기간들이 상당히 짧았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많은 고난과 그런 역경을 겪고서는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이 냉정하게 표심으로 판단하시고 지금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근데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취임하면서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오전에까지도 주말 안에 끝내겠다. 오늘 뭐 연락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연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후에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 만났냐 연락했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언급한 게 국민의힘은 어제 확실히 말을 했고 어제 당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그래서 우리는 탄핵의 강을 넘었다고 생각한다. 연락과 상관없이 당은 당대로 준비하고 있다. 기자가 계속 그래서 연락하셨습니까? 탄핵의 강을 넘겼다.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그리고 직후에도 여러 가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탈당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부에서도 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여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탈당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예. 어떤 분들은 탈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더 강하게 출당이나 제명 같은 윤리적인 요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당내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또 예. 그런 당내 건강성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무엇이 정답이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 대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냐라는 거는 그거는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타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 밀려나듯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런 모양새는 굉장히 좋지는 않고요. 예. 그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게 궁극적으로 선거에 불리하게 지형을 형성한다는 걸 비대위원장으로서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할 이야기는 뭐 충분히 이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가 이거는 뭐 대통령한테 맡길 문제지 이거 당이 뭐 탈당을 하라 말라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 번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 선거에 대한 국면을 어떻게
자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유리해지냐 불리해지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 예. 김문수 후보의 말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아까 기자들도 계속 김용태 위원장에게 물어본 게 본인이 어제 취임하면서 그 내세운 그 표현이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계 설정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 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서 탈당을 권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기자가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연락하셨냐 했는데 연락했냐에 대한 답변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을 했냐 안 했냐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시시각각 이제 정치적인 또 선거의 상황이 바뀌고 있고 예. 뭐 연락을 처음에는 또 하는 게 맞겠다라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 그 이후에 또 뭐 매 시간마다 바뀌는 게 선거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판단을 할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게 뭐 연락을 했다 안 했다 이게 뭐 크게 뭐 메인 이슈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내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출당 얘기, 탈당 얘기, 관계 설정 얘기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으면 이 이슈는 꺼지지 않는 6월 3일까지의 메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일 결국에는 모레가 또 토론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보수 지지자 내부에서도 사실 많은 의견 분열이 있습니다. 탄핵에 거둬야 된다? 아니면 윤석열 포용을 해야 된다? 그 내부에서의 지지자도 포용을 못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이 적어도 30대 중반에 지지율은 나오는 당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35% 이상을 결국에는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매듭 짓고 가야 된다. 당장 토론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 본인의 소임으로 소신껏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제대로 매듭 짓지 못한다? 연락했는지도 답변을 못한다? 이거는 연락을 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히려 버럭해서 성과가 없었거나 아니면 연락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다라는 면에서 많이 쫄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오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하철역 인사를 갔을 때 예. 지지자들이 왜 내부 총질하냐? 라고 하면서 정계 은퇴 집회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서 하루 만에 입지가 좁아진 김용태 비대위원장인데 결국에는 이준석도 못 바꿨고 한동훈도 못 바꾼 국민의힘을 김용태가 과연 바꿀 수 있을까라는 면에서 매우 부정적이고 저는 젊은 정치인을 이렇게 얼굴 마담으로 소비하는 국민의힘이 아직도 예. 쇄신하려면 멀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선거가 그래도 꽤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는 그럼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에서는 캠프에서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도와주십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그 나서서 도와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일관된 스탠스는 보이고 있어요. 그 일관된 스탠스는 이제 반윤 이 스탠스를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뭐 그 항상 자기가 해왔던 스탠스를 변경해 가지고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을 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기는 뭐 좀 쉽지는 않죠. 다만 이제 그 선거 국면에서 경쟁을 했던 그런 후보고 그런 한 당으로서 경쟁했던 후보끼리는 그 김문수 후보를 둬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그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로 넘어가지고 이 김문수 후보를 돕냐 안 돕냐를 결부시키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드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 경쟁 후보였지만 나머지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이런 그 스탠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홍준표 전 시장의 그런 어떤 스탠스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하와이에 가 계신데, 하와이 오지 마라 이랬잖아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 당 내부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계속 발신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김대식 의원이 미국에 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셨는데, 출발했어요 벌써? 예, 출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일단은 그 홍준표 시장과 어떤 이런 통합, 화합을 한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통합과 화합에는 또 그 다음에는 한덕수 후보와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승민, 이낙연 예. 이 두 분과도 이런 빅텐트 후보가 항상 주장했던 빅텐트의 구상을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왜냐면 워낙 지금 요새 강성이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에서 15일 한국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51%, 김문수 후보는 29%, 이준석 후보는 8%를 기록했습니다. KBS 1회로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31%, 이준석 후보 8%로 조사됐습니다.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판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희 민주당은 준비된 그 집권 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가고 앞으로 정말 인수위가 없는 그런 정권이 새롭게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어떤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고 고민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의 답보 상태이지만 정말 막판으로 갈 때는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표 한 표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의 그런 위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에 정치는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투표해 주세요. 호소하면서 정부의 방방곡곡을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하면서 지금의 그런 모습들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인가요? 그 민주당의 언행주의보도 내려졌던데요. 항상 저희가 사실 자만하지 말라. 그리고 선거 때는 고개 쳐들면 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끝까지 저희는 한 표가 절박하게 정말 세 표만 전화해서 몰아주세요라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뭐 저희 저번에 0.7% 차이로 진 만큼 이번에도 쉬운 선거는 저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은 결국에는 끝까지 신뢰를 갖고 있는 민주당에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저희도 믿고 그만큼의 성실성과 신뢰감을 가지고 다음에는 통합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통령을 뽑아달라는 그런 메시지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판세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까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당 부분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건 영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와요. 영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고 반대로 이제 서울 수도권이나 충청에서는 굉장히 지지율이 잘 나오거나 또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지지율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동안에 이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사실은 그 영남 어떻게 보면 보수당의 좀 그 적통이라고 부를 수 있는 영남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회초리를 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회초리라는 게 결국에는 잘 되라는 취지의 회초리인 거지. 아니 이제 뭐 내 자식 내다 버리겠다 이런 식의 회초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가 잘 이렇게 그 영남 유권자들한테 포지셔닝을 할까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태생이 또 TK입니다. 그리고 이 TK 지역이 좋아하는 그런 인간형이 있는데 그게 가난한 집안에서 고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선비. 요런 인간형을 굉장히 TK에서 좋아하는데 김문수 후보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는 더 열심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뼈아픈 대목이 TK에서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0%대였고 이재명 전 그 당시의 후보는 20% 초반대였잖아요, TK에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국갤럽에서는 TK 이재명 34, 김문수 48.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30을 넘었고 김문수 후보는 50이 안 된 거예요. 한길리서치도 KBS 한길리서치도 KBS와 한국리서치인가요? 그 김문수 후보는 역시 50% 안 되는 49%고 이재명 후보는 또 30% 넘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TK 대구 경북 지역이 생각보다 그래도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마음을 보수가 아닌 정말 민주당에 주셨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이렇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당 그리고 비상계엄과 탄핵을 못 걷는
그런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사실 대구 경북의 지지자들도 많이 실망하셨을 거다. 예.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또한 저는 홍준표 후보 예. 전 시장에 그런 영향이 있을 그래요?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홍준표 시장께서 계속 포스팅하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짐. 예. 그리고 내가 20년 전에 노무현 따라서 꼬마 민주당 갔으면 이런 정치 인생에서의 부침은 없었을 텐데라는 그런 많은 뼈아픈 보수의 정말 대표적인 후보로서 예.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단일화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선 과정에서의 피해를 본 것들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지자들이 상당히 보수의 등을 돌렸다라는 예. 것이 반사적으로 그런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 오늘부터는 홍준표 후보가요. 그 정치 관련도 안 오늘부터는 올린대요. SNS 포스팅 예, 안 한다고 안 딱 한대요. 절연을 하셨는데 예. 정치 사실은 은퇴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근데 지금 정계 비슷한 은퇴를 맥락인가요? 믿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을 떠나서 그렇게 소신 있는 우리 정치에 뭔가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그런 연륜 있는 선배 의원으로서는 뭔가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주셨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부울경도 지지율이 예. 나름 민주당이 괜찮게 나옵니다. 음. 그런 면에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초래한 당에 대한 책임을 예. 당연히 국민의힘에 묻고 있다. 그리고 아까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충청권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요. 예. 저희는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아. 오히려 가장 안 좋은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접근해야 그래도 국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영남 TK, PK 민심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예. 네, 자 오늘 18일에는 첫 TV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주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 우선 후보들이 좀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할지 궁금하고요. 또 TV 토론의 임팩트, TV 토론 이후에 좀 판세가 바뀔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여쭤볼까요? 지금 그래서 사실 김문수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후보들이 윤석열과의 관계 이것에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다음 정권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십자포화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역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할 것이다. 그것을 보완할 만한, 오히려 극복할 만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요. 예. 그것을 잘 극복하느냐가 관전 포인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준석 후보가 토론을 잘한다 그러면 저는 네. 오히려 이준석 후보한테 지지율이 쏠리는 반전에 그런 보수의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세 번의 토론회를 하면서 예. 많은 부침이 있거나 아니면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꾸준히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책을 영역별로 특히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정말 이렇게 어려워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이고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네, 판세를 바꿀 변수가 될지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민생 경제나 저성장 극복은 김문수 후보가 가장 중점을 두고 강점으로서 활용하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이미 그 경기도지사를 2번 하시면서 그 예.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교, 광교, GTX나 이런 많은 그 경기도 발전에 대한 인프라들이 김문수 후보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이제 뭐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으면서 뭐 그 어디 그 달동네 벽화 그리기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경기도는 그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하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에서 많은 인구가 경기도로 유출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경기도가 훨씬 더 서울이 정체하고 있는 동안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그동안 해온 업적으로서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이재명 후보도 뭐 경기도지사 4년을 했지만 뭐 지역화폐 같은 거 그냥 퍼주기 나눠주기 이런 정책 그리고 이제 부채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정책 그런 거밖에 하지 않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정말 선진 경제로 그리고 저성장을 극복하는 그런 경제로 만들 거냐라고 이야기함에 있어 가지고 누구보다도 기존에 해왔던 업적만 비교해 보더라도 본인이 어떤 강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5대 광역시 GTX를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 청년 공채를 포함한 일자리 공약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이 살아야지 결국 노동자도 산다. 이런 그 경제관념을 굉장히 견지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지나온 그런 업적들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정책 공약들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가장 이제 대한민국 경제 맞는 대통령, 그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네. 한 가지 네네. 관전 포인트를 추가한다 그러면 사실 한동훈 후보랑 김문수 후보 1대1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가 더 잘했거든요. 그리고 좀 밀리는 모습을 김문수 후보가 보였고 본인의 전과 기록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노후한 정치인이 오랜만에 나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조성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이준석 후보를 토론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이 세대차에 대한 노후한 정치인의 모습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뭐 미스 가락시장 이런 말실수를 쉽게 예. 하시는 정말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거에 따라가고 못하는 그런 후보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조금 제가 네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일 1등 주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그 원팀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토론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등 이하 주자들이 이제 굉장히 그 무리한 어떤 토론을 이끌어 나가는 게 있고 예. 이준석 후보와도 사실은 그 빅텐트의 대상으로서 항상 말씀을 해오고 계시고 그러다 네. 보면 당연히 나중에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좀 모질게 토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재명 후보와 또 어떻게 토론하는지 보시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두 분이 예열을 해주셨으니까요. 네. 예. 바라건대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정광훈 등 예.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토론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보여주시면은 그게 더 중요한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유권자로서 재밌게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캠프 대 캠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